제규어 e페이스의 퍼스트 에디션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249마력을 내는 인제니움 터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름에서도 모델명에서도 드러나듯이 P250 249마력이고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ZF가 만든 9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굴림 방식은 4바퀴를 모두 굴리는 방식이고, 글로벌하게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 기본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모두 5릴 드라이브고요. 지금 이제 2리터 배기량을 가지고 249마력을 내니까 그 출력이 좀 그래도 높은 편이죠. 지금 방금 그 소리 났던 경우는 앞차와 간격이 급히 좁혀지는데 운전자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경고를 해준 거고요. 이 차에는 그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게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어서 운전자가 깜빡이를 안 켜고서 차선을 밟을 경우에는 그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 가지고 다시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페이스는 경량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 가지고 차 중량이 1770kg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급 경쟁차 중에는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경량화는 어떤 드라이빙에서 바로 느껴지는데요. 엔진의 성능도 있겠지만 차가 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 뒤에 인테그럴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느낌이 주행 질감에서는 특히나 다른 경쟁차 대비 월등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방지턱을 넘을 적에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거의 쿵떡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컹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점으로 작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적에는 차가 좀 물렁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렇지만 달릴 때는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차가 진드간이 붙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의 어떤 엔진과 변속기와 그리고 서스펜션 세 가지의 궁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e페이스는 없던 차잖아요. 그래서 F페이스도 그렇고 e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곧 나올 i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규어의 SUV가 이미 랜드로버를 통해서 SUV에 대한 노선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규어만의 그 디자인과 그리고 어떤 드라이빙 성능에 대한 다이내믹함을 가미한 게 제규어가 그리고 지금 내놓고 있는 SUV들의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에 그 엔진 보닛과 트렁크와 그 큰 부분은 그 두 가지지만 그 외적으로도 차체에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차는 경량화뿐만 아니라 강성 강화까지 동시에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체 강성만 놓고 본다면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보다는 20%,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보다는 25% 더 강한 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 두 가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가운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고요. 지금 제가 주행 모드를 아이스로 해놨네요. 이걸 바꿔볼게요. 에코가 있고, 그냥 컴포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포트로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핸들링과 효율성과 그런 총체적인 것을 보여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가속 성능이 그냥 제로백을 순순히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확실히 가솔린 250마력 출력을 가진 SUV답게 부드러운 것 이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차가 그냥 악셀을 발만 올려도 그냥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가 되게 정숙합니다. 바람소리, 이런 이중 접합 유리까지 쓰진 않았지만 흡음재나 차음재를 많이 써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되게 많이 잘 잡았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스포티한 것도 있지만 어떤
세단에 버금가는 세단 수준의 그런 정수성까지 같이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규어가 만든 SUV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들링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어떤 사운드적인 부분도 2리터 배기량을 갖고 있지만 가속할 적에 들려주는 그런 소리가 되게 엔진 소리가 좋네요. 그 인제니움 엔진은 근데 디젤 인제니움 때도 그렇지만 되게 명기라고 이미 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XE, XF 들에 도입되고 뭐 디스커버리에 도입되고 했지만 제규어 랜드로버가 사용한 기간에 비해서 이미 소문이 좋은 엔진이라고, 엔진 좋다는 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솔린 인제니움 엔진 역시 내는 음색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엔진의 반응이 참 매끈하네요. 이 ZF 9단 변속기하고의 궁합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이제 제가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내믹이 아니라 컴포트로 두고 있는데도 분명히 좋은 음색과 반응성,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패들 시프트를 이용했었어 가지고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기어 단수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저런 부분에서도 정말 보여주는 건 지금 이제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D로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저런 부분도 그 운전자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규어는 이 SUV E-페이스를 만들면서 SUV의 어떤 그런 다목적성, 여러가지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성에 합쳐서 거기다가 우리가 만드는 SUV는 좀 스포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작심하고 만든 게 여러 군데서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서스펜션 느낌이 참 부드럽네요. 근데 이 차의 그 꼼꼼한 마무리를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죽 쓴 것들, 그리고 플라스틱 가공한 것들, 그리고 재밌는 게 요즘 차들 트렌드인 하이그로시 소재가 E-페이스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만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일반 그런 가소성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더 마감을 잘한, 가공을 잘한 플라스틱을 쓴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일례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고급차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그 핸들 스포크 뒷부분까지 가죽 마감을 다 해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제규어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만 열어봐도 제규어는 가죽 냄새가 다르다고, 그 풍기는 가죽 냄새부터가 일단 영국차 같다라는, 영국차만의 그런 또 하나의 색깔이랄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E-페이스도 지금 이제 R다이내믹인 6,790만 원인가? 그 가장 상위 트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좀 더 고급 사양인데요. 보시면 이제 허투루 만든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입니다. 지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국내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잘 되고요. 이렇게 코너를 감아 나갈 때의 반응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그 느낌이, 차가 서스펜션이 이제 스트로크 돼가지고서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콱 움켜쥐고 나서는 돌아 나갈 때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인테리어 설명에서 이 10인치 디스플레이 안에 뭐 랩타임 측정, 랩타이머라든지 아니면 횡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뭐 재미있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차를 이제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놔보겠는데요. 그럼 바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RPM 게이지가 뜨고요. 소리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운시프트를 해가지고선 이제 RPM이 솟으면서 들려오는 소리긴 한데, 반응도 되게 즉각적이면서 그 펀치력도 좋고요.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한 화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측 차로를 따라 주행한 다음 출구로 나가세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제 제교 이전에 몇 번 경험해봤지만 업데이트가 또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길 안내적인 부분에서도 잘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그 T맵이라든지 김기사 쓰지 않고 제교의 내비게이션으로 쓰는데 거의 T맵과 일치하는 상황을 길 안내를 보여주네요. 10km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주행하세요. 약간 음성은 좀 인위적인 건 있죠. 하지만 듣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깜빡이 소리가 차가 되게 조용하다 보니까 부드러지게 들리죠. F페이스와 다른 점은 확실히 이 차는 더 스포티한 구석이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로 했을 적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는 게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속도가 제일 크게 표시되고 그 위에 기어 단수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고요. 그 위에 이제 RPM 게이지가 보이는데 RPM 게이지도 숫자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반원형이어가지고요. 흰색의 레드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서는 만약에 스포츠 주행을 한다 그러면 저걸 보고서는 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간 선 될 때까지 그냥 엔진 회전을 최대한 시키다가 변속하고 하게끔 유도하는 저런 부분도 참 디자인적인 그런 그래픽이지만 저것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필요한 부분이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랜드로버를 통해서 여러 SUV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SUV를 만들다 보니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거기에 제규어만의 어떤 정체성, 색깔을 더할 수 있고 제대로 입힐 수 있어서 참 재밌는 SUV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경쟁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위에 있을 게 꽤 많이 있네요. 그 드라이빙 감성. 그러니까 XE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XE를 처음에 내놓을 적에 제규어는 3시리즈 잡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내놨거든요. 그리고 일부분은 어떤 그런 날카로운 핸들링적인 것들은 XE가 더 낫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XE에서 느꼈던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처음 XE 만났을 적에 이 차 되게 날카롭고 잘 돈다, 잘 움직인다, 운전자 의지대로 잘 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E-페이스도 겪으면서 그와 유사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SUV인데도 왜 이렇게 잘 달려? 왜 이렇게 잘 구석구석 찌르나?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사운드도 좋고요. 확실히 엔진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차에선. 근데 그 엔진이 그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운전자는 자신감 있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이 소리가 컴포트 모드에서는 순식간에 고단을 잡긴 하네요. 지금 9단 변속기긴 하지만 9단까지 들어갈 일은 좀처럼 없고요. 아마 7, 8, 9단은 다 오버드라이브, 6, 7, 8, 9가 오버드라이브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거의 6단에서 고정이고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효율까지 잡으려고 이제 효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ZF 9단을
MSRP를 신고 있는데도 600m 앞에서 우측 차로를 따라 주행하세요. 지금 어떤 통통 튄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가 어떤 퍼포먼스 타이어이긴 한데요. 그런 타이어의 득을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그 승차감보다는 어떤 드라이빙 성능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니까, 이거는 그 서스펜션 세팅을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페이스 어떠냐고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서슴없이 차 좋다라는 말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디자인, 또 인테리어 품질, 그리고 엔진이 모두 그 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할수록. 300m 앞에서 우측 차로로 그래서 주행하세요. 타면은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엔트리 SUV, 소형 SUV로 샀지만 굳이 풀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중형, 대형 SUV 필요 없다면은 운전의 재미도 있고요. 네, 이런 턱을, 저렇게 큰 모래턱을 넘는데도 그냥 어떤 큰 불편 없이, 큰 덜그럭거리는 거 없이 주행하세요. 넘어가네요. 그래서 다목적성과 주행 성능과 효율성과 제규어만이 갖는 어떤 독일 3사와는 다른 영국차의 그 희소성, 그리고 점잖음이라는 이미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볼 적에는 훌륭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제규어에서 새로 내놓은 제규어 역사상 최초의 소형 SUV E-페이스 시승을 했습니다.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없지만 타보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먹은 한 숟가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도 꽤 잘 꿰고요. 그간 이 정도면은 알면서도 안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랜드로버에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고스란히 제규어라는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잘 만든 SUV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규어 E-페이스 시승은 마치겠습니다.